성취도 테스트 풀이 영상을 같이 한번 봅시다. x1, x2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내분하는 점 공식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x1과 x2가 있는데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2 플러스 1분의 2x2 플러스 1x1 이렇게 됐던 게 바로 내분하는 점. 외분점은 뭐였지? 그냥 뺐었어. 2 빼기 1분의 2x2 마이너스 1x1 이런 식으로. 얘가 내분하는 점, 얘가 외분하는 점. 근데 지금은 내분하는 점을 묻고 있지. 바로 얘가 3분의 2x2 플러스 x1에 대한 값이 얼마였대? 마이너스 1. 2x2. 그래서 2x2 플러스 x1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얘가 2의 제곱이었으니까 2의 2x2 플러스 x1이었을 거고, 이것이 바로 얘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8분의 1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보죠. 얘도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었던 형태죠.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 2개 있고, 그리고 3의 6제곱이 3개 있고, 곱하기에 3의 6제곱분에 2의 4제곱이 4개 있네요. 2의 제곱계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2의 7제곱분에 3의 7제곱이고 곱하기 3의 6제곱분에 2의 6제곱 썼던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쪽 옆에다가 다시 좀 공간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봐봐, xn제곱이 a가 될 때 우린 이 x를 a의 n제곱근 또는 x에 대한 n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사실은 n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실수인 것만 따져보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결론적으로만 따지면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를 봐야 돼요. n이 짝수라면 얘는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을 찾아볼 건데, 이 실수는 바로 좌표 평면 내에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n이 짝수일 때부터 먼저 따져보죠. 그렇다면 지금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죠. 얘가 다음처럼 이렇게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었을 때 y는 x의 n제곱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쁜 형태가 이렇게, 그죠? y축 대칭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얘가 바로 y는 x의 짝수 제곱인 함수고요. 그 다음에 y는 a라는 그래프는 상수 함수였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죠? 얘가 y는 a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나타날 텐데 얘가 바로 n 루트 a, 얘가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인 경우라면 바로 요 상황이 됐을 테니까, 그죠? 얘가 y가 0인 경우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있죠. 0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a가 음수라면, a가 음수야 이렇게 된다면 만나는 교점이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개는 지금 본 것처럼 더하면 0이다 또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홀수일 때가 있는데, 홀수일 때는 그래프 자체가 y는 x n제곱이라는 홀수, y는 x의 홀수 제곱 그래프는 항상 원점 대칭을 이렇게 이루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는 y는 a가 지금처럼 양수든 0이든
음수든 항상 하나를 가져요. 그런데 그 하나를 갖는 이 지점을 우리는 n 루트 a라고 얘기를 할 건데, 서로 이 y는 x의 홀수 제곱근은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y는 a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y는 제가 마이너스 a라는 놈을 그린다면 이 좌표가 n 루트에 마이너스 a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더하게 되면 절대값이 같은 거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이 n루트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의 n루트의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n 홀수일 때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이제 식으로 정리해 보면 저기 이겁니다. n이 짝수야? 그렇다면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a가 양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n루트 a라는 양의 n제곱근, 음의 n제곱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거라면 0이고 없는 거죠. 얘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짝수 루트의 음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수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 갖는다. n루트의 a를 갖게 된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알아둘 것은 홀수일 때 홀수 루트의 마이너스는 얘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낼 수 있다. 이렇게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영상 잠깐 멈추고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겁이 나지가 않죠. 루트 x가 원소래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2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원소로 갖겠다라는 거니까 루트의 마이너스 4라든가, 그죠? x가 여기는 원소니까 루트의 마이너스 2라든가 루트의 2라든가 루트의 4가 가능할 텐데, 실수인 것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홀수라면 루트의 3루트의 마이너스 4와 3루트의 마이너스 2와 3루트의 2와 3루트의 4가 모두 가능할 거니까 여기서는 4개가 있겠죠. 따라서 A 합집합 B는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6개의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값을 모두 곱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게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연결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100 이하의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mn의 4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이 n이 되도록 묻고 있죠. 우선은 지금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mn의 4제곱근, 이런 얘기죠. x의 4제곱이 mn이 되게 하는 값, 그 중에 실수인 것이 있을 텐데, 아까 본 것처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의 m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양의 실수인 것이니까 이거죠. 근데 그것이 다시 n이 돼야 된대요.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이,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걸 원하고 이 방정식을 계산해 달라는 거니까 양쪽을 똑같이 4제곱 해주면 mn은 n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약분하고 나면 3제곱이 되면서 m값은 n의 3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찾아봅시다. 100 이하니까요. n값이 1이면 m값은 1이었을 거고요. 따라서 1,1이 만들어지죠. n값이 2였다면 8이 만들어지겠죠. m값은 또 3이라면 27 됐을 거고요. 4라면 64가 됐을 거고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정답은 4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넘어가 봅시다. 뭐 이건 뭐 단순 계산이니까요. 잠깐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A에 3분의 2제곱이 있는데 거기에 4분의 1제곱이 있고, 분모는 A에 2분의 1제곱이 있는데 거기에 4분의 1제곱이 있는 거고요. 곱하기에 다시 분자는
A의 4분의 1 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에 6분의 1 제곱이 있는 거고요. A가 혼자 있었는데 거기에 6분의 1 제곱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거듭 제곱근을 활용해서 이 근호를 사용해서 포함되어 있는 식을 정리할 때는 지금처럼 지수법칙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얘는 A의 12분의 2 곱하기 A의 24분의 1, A의 8분의 1 곱하기 A의 6분의 1을 적절하게 통분 또는 약분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정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항상 존재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험을 본다면 6번 문제를 봤었을 때 방향이 안 잡히면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 아니라서 지금은 이 풀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시간을 다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이 안 잡히면 스킵하는 게 맞는 거야. 우선 보도록 합시다. 대신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풀어야죠.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니까.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조건들 한번 확인해 보면 뭐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반지름을 활용해야 되는 내용인가 보다. 원 5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대각선 ACBD가 수직이고, 그렇지, 수직 표시 여기 돼 있죠. 그리고 AB가 팔로토, 여기가 팔로토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CD의 크기 요만큼이 A이고 A 세제곱이 다음처럼 얼마입니까? 그럼 결국엔 A 세제곱이 얼마입니까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은 얼핏 외접원의 반지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삼각함수의 성질을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그렇다면 삼각함수의 활용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이 바로 내신의 장점이야. 따라서 삼각함수 부분은 접어.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공식들은 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었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었던 원의 성질을 뭔가 활용을 하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선 원주각이 크게 같을 테니까 내 요각을 알파라고 잡고 여기도 그렇다면 알파가 됐겠지. 그럼 여기를 베타라고 잡게 된다면 90도라는 성질을 사용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물론 여기도 베타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반지름의 성질 또는 지름의 성질을 사용해야 될 테니까 우리가 어딘가는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이렇게도 거보고 저렇게도 거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한 좌표를 제가 2라고 이렇게 잡게 된다면,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가 됐겠죠. 90도구나. 그러면 잠깐만, 여기도 90도잖아? 서로 평행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니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도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라 그랬으니까 이 각의 크기는 알파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각형 보이십니까?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인데, BCD는 사다리꼴인데 두 빛깔 크기 같죠. 따라서 얘는 등변 사다리꼴이다. 따라서 저기는 CDA를 여기로 가져오는 게 포인트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팔로토도 알고 A도 알고 여기에 대한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도 알죠. 여기다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뭔가 피타고라스를 쓰셔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서부터는 이거죠. 잠깐 볼게요. A제곱에다가 그 다음 팔루토 5의 제곱이죠. 팔루토 5에 대한 제곱을 더한 게 바로, 아이고 복잡하다,
2배, 그러니까 4배가 되겠죠. 4배 3루트 400 플러스 3루트 20에 대한 제곱, 여기까지가 표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8루트 5의 제곱은 a제곱에 얘 얼마니? 64 곱하기 5니까 320은 4배, 얘는 3루트 400의 제곱 플러스, 다 제곱하자, 3루트 20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배에 3루트에 얼마니? 8000이 되는 거죠. 그럼 3루트의 8000은 20과 똑같죠. 따라서 여기서는 20과 똑같으니까 여기의 크기가 40이 됐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a제곱을 잠깐 다시 봅시다. 4배에 3루트 400의 제곱 플러스 3루트 20에 대한 제곱 플러스 40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320이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4로 묶어낸다면 얘는 4 곱하기 얼마죠? 8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4로 묶어내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고 나면 4에 3루트 400의 제곱 3루트 20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0이 되면서 아까 이 완전 제곱식의 부호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y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마이너스 2xy로 바뀐 거죠. 따라서 얘도 이렇게 될 수 있었겠다. 4에 3루트의 400에 마이너스 3루트의 20에 대한 제곱 형태로 바뀐 거죠. 뭐가? a제곱이. 그럼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의 2의 제곱인가 바뀌겠죠. 3루트에 대한 400 마이너스 3루트에 대한 20이었을 텐데 양수만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여기가 바로 a 값인 거죠. 괜찮을까요? 식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은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이어서. 지금 총 3단계까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을 활용해서 a 값을 근처로 갖고 오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거기서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수적 계산이죠. 계산을 통해서 a 값을 여기까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얘를 뭐 해달라는 거야? 세제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제곱 해보죠. a의 세제곱은 8에 3루트의 400 마이너스 3루트의 20의 세제곱일 텐데 지금 이것을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a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a 세제곱인데 그렇다면 얘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냥 전개하지 말고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에 대한 세제곱을 공식 암기하실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으로 암기하는 사람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야 다 세제곱해. 그 다음에 다 3a 제곱비 3a b제곱이야. 또는 곱셈 공식의 활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3ab에 3xy에 x 플러스 y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처럼 얘도 x 마이너스 y에 대한 세제곱을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마이너스 y로 가져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물론 그냥 전개해도 상관은 없어요. 해봅시다. 3루트 400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루트 20에 대한 세제곱에 마이너스 3 xy죠. 3루트 400 3루트의 20에 3루트의 400 마이너스 3루트의 2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 볼게요. 8에 얘는 400이고요. 얘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에 얘는 얼마니? 3루트에 아까 했었죠? 8,000. 20이에요. 20. 그래서 곱하기 20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는 뭐야? 여기잖아?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2분의 a라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8에 380 마이너스 약분되고 나면 30a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10을 빼내고 8을 도리어 분배 법칙 해주시면 10으로 묶어내시고 38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8을 분배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을 묶어냈으니까 3만 남았겠죠. 8을 분배한 여기까지 나오시면 결국엔 a 세제곱이었죠. 얘는 10 곱하기에 얼마냐면 38 곱하기 8, 다시 말하면 304죠. 304에서 24a를 뺀 것과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 주시면 P값은 304, Q값은 24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a 세제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험이라면 스킵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라고 하면 이제는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스킵해야 되는 문제는 처음 보고 낯설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셔야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한번 봤으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봅시다. 이제 7번을 잠깐 보죠. 5의 세제곱근 중 x에 대한 세제곱이 5가 됐을 때 얘를 5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수인 것을 a라고 했답니다. x값이 a라는 거죠. x값이 a. 따라서 x의 세제곱은 5라는 걸, a의 세제곱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것은 a의 20제곱에 a의 마이너스 10제곱에 나누기 a에 대한 4제곱이니까 a의 6제곱을 물어본 거고, 그죠? a의 20 빼기 10 빼기 4니까요. 그리고 얘를 알고 있는 거니까 얼마예요?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 숫자였겠네요. 그죠? 넘어가 보도록 하죠. 8번 봅시다.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n루트의 3분의 m제곱인데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1, 2, 3, 1, 2, 3, 4, 5, 6, 7, 8. 이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m과 n에 대한 개수인데 실제로 다 대입해봐서 찾아봐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수학적인 센스 또는 문제 풀이력 이런 걸 비교해 본다면 m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m을 기준으로 잡자는 거죠. 따라서 m이 1일 때부터 따져봅시다. m이 1이라면 n의 3분의 1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가 된다면 n 값이 세제곱수여야 돼요. 그렇죠? a의 세제곱 형태가 나와야지 3분의 1 제곱이 되면서 a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3분의 1은 어차피 약분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능한 값은 n으로 가능한 값은 m이 1일 때 n으로 가능한 값은 1, m이 1일 때 n으로 가능한 값은 8 이렇게 순서상이 생길 거고요. m이 2라면요. n의 3분의 2제곱이니까 마찬가지 3분의 1을 없애야 되는 게 목표는 맞죠. 따라서 2,1, 2,8인 거죠. 세제곱수가 1하고 8밖에 없어요. 그죠? m이 3이라면 m이 3이 돼버리면 3분의 3이 되니까 이미 n이라는 잔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n은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었겠네요. 따라서 3,1부터 시작해서 3,8까지 전체 8개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개, 8개니까 정답은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쫄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1보다 큰 두 잔수 a와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a, b에 대한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본 건데 지금 문자가 2개씩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죠. 밑이 2니까 a도 밑이 2고 b도 그렇다. 따라서 a를 2의 m제곱, b를 2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가라는 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겠죠. 2의 2m제곱 곱하기 여기에 2의 n제곱이 들어가니까 2의 11 n제곱이 됐을 것이고 2의
2m 플러스 11n이니까 그 값이 2의 2015제곱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식은 2m 플러스 11n이 201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2의 2m제곱이고 얘는 b가 2n제곱, 그러니까 2의 4n제곱인데 이렇게 됐다면 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밑이 1보다 크니까 2m과 4n 사이의 관계는 다음처럼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m값과 n값은 얘도 0이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는 자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m과 n은 자연수다. 추가 성질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만 얘가 2015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는 이 m은 바로 짝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얘는 짝수 쓸 거고 얘는 홀수니까 짐작해 보건대 얘는 홀수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다면 n은 11n이 홀수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 될 테니까 n값도 홀수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짐작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두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봤더니 여기 2m이 공통되고 있죠. 따라서 2m 자리에 넣어볼까요? 2m 자리에 넣어주시면 2015-11n이 바로 4n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2015-11n이 4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과 n은 자연수니까 m은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따라서 2m도 1보다 크거나 같았겠지 2보다 크거나 같았겠지 따라서 2m은 2015-11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두 식을 정리해 보면 여기에 내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었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등식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라는 문제죠. 얘와 얘를 풀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식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부등식은 11n을 이쪽으로 이항시키시면 2015 빼기 2니까 2013이 됐을 것이고 n은 11분의 2013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11분의 2013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부등식은 넘겨주시면 15n이 됐을 것이고 2015가 됐을 테니까 n값은 15분의 2015보다는 클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 n의 범위는 15분의 2015부터 시작을 해서 11분의 2013까지 해당되는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짐작을 해보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이거에 대한 계산은 직접적인 계산은 부탁드립니다. 여기 안에 있는 홀수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눠서 대략 얼마쯤인지만 짐작해 주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개가 나오는지. 네, 보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습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천천히 읽어보시는 겁니다.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거죠. 먼저 문제를 보시면 지금 표면까지에 대한 높이가 h일 때 그때를 a라고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면까지의 높이가 h0일 때의 넓이 그죠? 표면까지냐 수면까지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주어진 조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문제 잠깐 먼저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지금 최저 수심으로부터 표면까지의 높이니까 얘가 바로 h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표면적 얘가 바로 a 값인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a 자리에 들어갈 게 b라는 거예요. 이렇게 b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의 높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바로 H0가 5라는 거고요. 이 C의 역할이 바로 A0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교재랑 같이 한번 보세요. 프린트랑. 그다음 A 역할하는 게 지금 B죠. 따라서 B는 A0 역할하는 게 C고요. 곱하기 H0 역할하는 게 바로 5였었죠. H 역할하는 게 10. 이거의 P분의 2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5분의 10이니까 여기가 2가 됐을 텐데 문제는 B는 5C라고 주어져 있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크기 2의 P분의 2제곱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인데요. 지금 표면까지에 대한 넓이 이런 것은 따로 안 주어져 있는 거 보니까 똑같은가 봐요. 대신 수면까지에 대한 높이가 1.25. 다시 얘가 이제 새로운 H0가 된 거죠. 1.25.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면의 넓이 얘가 바로 A0가 됐을 거고 얘가 이제 D가 됐을 거란 얘기니까요. 두 번째 식은 이거였겠죠. B는 A0 역할하는 게 D 곱하기 그 다음 H0 역할하는 게 1.25 분의 H 역할하는 게 여전히 10이죠. 여기 주어져 있죠. 10의 P분의 2제곱을 만족한다 라는 거고요. 1.25분의 10은 4분의 5분의 10이니까 그죠? 5분의 40 결국에는 8의 의미를 갖게 돼요. 따라서 이 자리에 그대로 8이라고 적읍시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린 얘를 2의 세제곱으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D 곱하기에 2의 P분의 2제곱의 세제곱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2의 P분의 2가 얼마죠? 5잖아요. 여기에는 D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5니까. 얘가 바로 B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C가 얼마의 B를 갖고 있습니까? 를 물어봤으니까 이 B 자리에 C를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C가 지금 뭐야? C가 아까 어디 있죠? B는 5C라고 돼 있잖아. 여기 5C를 이렇게 넣어보자는 거죠. 여기 식을 약분하고 나면 C 값은 D 곱하기 5의 제곱이 남을 거고 따라서 K 값은 2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식은 요만큼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식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용만 잘 정리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봐주세요. 화면 멈춰놓고 다시 한번 봐봐.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봅시다.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요. 로그 A에 B가 있다면 밑조건은 뭐였었죠? 양수인데 1이 되면 안 된다. 진수 조건은요? 양수여야 된다. 0이어도 안 된다. 이런 거죠. 따라서 기억부터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항상 0보다 크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 이거 항상이죠. 절대부등식. 따라서 거기다 1까지 더했으니 더더욱이었겠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무조건 1보다 큰 겁니다. 따라서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1보다도 크니까 얘도 1이 되지 않는 조건까지 만족하죠. a제곱 플러스 1도 a제곱은 0보다 큰 거니까 거기다 1을 더한 값도 당연히 1보다 크겠죠. 따라서 기억은 항상 성립합니다. 니은은 얘 때문에 안 되겠네요. 얘가 a가 만약에 0이 돼버린다면 진수가 1이 돼버리죠. 여기서는 얘 때문에 안 되겠죠. 얘는 a-1에 대한 제곱이다 보니까 a가 1이 되면 진수가 0이 돼버리네요. 따라서 기억밖에 없네. 그죠?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은 마이너스 1은요 로그 2분의 1에 2에 해당되고 얘는 로그 2분의 1에 1에 해당되죠. 따라서 x에 대한 범위는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죠? 우리가 로그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는 로그 2의 2가 됐을 거고, 그죠? 얘도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이 됐을 거고, 얘는 로그 2의 2가 됐을 테니까,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뭐다?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죠.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게 익숙치가 않아서 x가 2까지이고 x 플러스 y에 대한 범위가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x랑 y가 각각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이고 얘가 최대면 되겠다라는 조건이 만족시키질 않아요. 따라서 이 조건 하에서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최대값, 그 값을 k라고 잡는다면 이 k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부등식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외의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역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는 요번 지금 이 성취도 테스트를 볼 때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 같은 이런 상황에 맞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영역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다음 수업부터는 또 다른 무기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보도록 합시다.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영역을 제가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1에서부터 2까지라는 영역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를 1, 요만큼을 2라고 합시다. 2. 여기 지금 1과 2가 결정이 됐어요. 1이고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지금 요 놈을 이제 정리해 볼 건데요. 요 놈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2분의 1의 x 플러스 y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x 플러스 y가 2분의 1인 걸 한번 찾아볼까요? 어딜까요? x 좌표도 2분의 1, x 절편도 2분의 1, y 절편도 2분의 1인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을 만족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보다는 y가 더 크다라는 거죠.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것의 위의 부분이고요. 저 경계의 윗부분.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라는 부분은 x절편도 2, y절편도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것보다는 더 작을 거니까 y가 작다죠. 이 경계보다는 작다니까 아래쪽 부분. 따라서 두 개의 부분을 만족시키는 부분은 바로 이쪽 영역들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1에서부터 2까지만 해당되는 범위니까 최종 영역은 요만큼에 해당되는 x, y 값들에 대한 순서쌍을 다 모아놓은 애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요 평행사변형이죠. 딱 요만큼입니다. 요 부분 이제 다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딱 요만큼만 이제 필요합니다. 이해될까요? 딱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니까 이 그래프의 꼭지점 1,k라는 꼭지점에 그죠? 얘는 지금 요렇게 생긴 여기가 1이었잖아요. 그죠? 1,k라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이 그래프가 말이죠. 움직일 거란 말이죠. k값에 맞춰서.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이 영역을 만족하면서 최대가 되려면 바로 여기여야 된다는 거죠. 1,k에 y절편의 최대값이니까 바로 여기나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그죠? 꼭지점에 y좌표 제일 컸을 때, 바로 여기 있었을 때가 바로 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꼭지점일 때가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1, 지금 이 직선 위에 있었던 거죠. 1이면 y값도 1이었겠죠. 1,1이었겠네요. 그지? 따라서 꼭지점은 1,1일 때 k값은 최대값이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1이 너무 위에 있죠. 지금 이 직선이 x 플러스 y는 2라는 직선이에요. 따라서 x좌표가 1이면 y좌표도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 다음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A 동글뱅이라는 대한 연산은 밑으로 깔고 얘는 위로 올려라. 따라서 얘는 앞에 거 밑으로 깔고 위로 올려라.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대로 계산한 사람은 없었겠죠. 2의 로그 3의 9 표시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크기는 얼마야? 얘는 2잖아. 그래서 4가 됐을 거라고. 다시 4에다가 동글뱅이 루트 3을 계산해달라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밑으로 깔고 로그 3에 루트 3을 취해라 라는 얘기인 거니까, 어차피 얘는 3의 2분의 1 제곱인 거죠. 루트는. 그치?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 식은 4의 2분의 1 제곱이 되면서 2가 됐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겠죠. 다시 넘어가 봅시다. 14번은요. 로그 2의 A, 로그 2의 B가 해니까 얘를 봤을 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 플러스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M분의 얘를 제가 얘를 N이라고 잡는다면 M분의 N 더하기 N분의 M에 대한 크기가 얼마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단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m 플러스 n 값은 4, mn 값은 2일 때 말이죠. 그래서 단수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통분하신 다음에 m제곱 더하기 n제곱 만드시고, 그리고 mn분의 m 플러스 n제곱에 마이너스 2mn만 정리해 주시는 문제였기 때문에 단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15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이 세 문제였던 것 같은데, 15번, 그리고 아까 방금 봤었던 12번, 그리고 6번, 뭐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x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답형 형태가 나오면 보통 기억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이해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되니까 기억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fx를 이렇게 정의 내렸대요. 하는 잔수 k의 개수예요. 그죠? 따라서 함수값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니까 k의 개수가 0개일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4개 해서 뭐 총 6개까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겠죠? 한번 보자고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k에 대한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4는 이건 거죠.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4의 k에 대한 값이 x가 이제 4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본 거야. 물어본 거죠. 괜찮을까요? 네.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요 놈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4를 만들고 있어 제곱해도 상관없죠. 따라서 얘는 4의 16이 된 거고요. 로그 4의 k분의 16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따라서 k분의 16이 뭔가 4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n, 이 잔수값을 제가 n이라고 잡는다면, 그죠?
그렇다면 이 숫자가 4의 거듭제곱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겠느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n 제곱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k 값은 그죠? 양변에 k를 곱하고 2의 2n 제곱을 나눠주시면 2의 2n분의 16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k 값은 n 값이 1이면 가능하죠. 그쵸? n 값이 1이 되면 n이 1이 되면 4분의 2의 제곱분의 16이 되는 거니까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n값이 2가 된다면 그래도 가능해지죠. n값이 2가 돼도 2의 4제곱분의 16이니까. 맞습니까? n값이 3이 되면 2의 6제곱분의 n값이 3이에요. n값이 3이 되면 2의 6제곱분의 16, 64분의 16이니까 얘가 자연수 k가 아니죠.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까지. 그죠? 다시 이유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묻고 있는데 n이 1이면 2의 제곱분의 2의 4제곱이니까 자연수 가능하죠. n이 2면 2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이니까 자연수 가능하죠. 따라서 한 개냐? 틀렸다는 거죠.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구나. 이해될까요? 얘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니은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니은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보시면 로그 2의 x,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4의 k인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얘를 아까 4하고 x제곱으로 바꿔봤었죠. 로그 4의 k분의 x제곱이 됐을 텐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k분의 x제곱 값이 4의 n제곱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4의 n제곱, 다시 말하면 2의 2n제곱분의 x제곱 값이 바로 k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이 k의 개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fx가 0되는 이런 k가 아예 없는 숫자들도 있나 보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제 정의역을 넣어보면서 한번 따져봅시다. 해봅시다. 먼저 x가 1일 때부터 따져볼까요? x가 1이면 뭐야? 2의 2n분의 1이 자연수인 k가 나올 수 있겠느냐, 자연수 k가 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없죠. n에다 1을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어도 다 몇 분의 1, 몇 분의 1, 뭐 2, 4분의 1, 16분의 1 이런 숫자니까 얘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f1 값이 0이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요. 두 번째 상황 봅시다. x가 2라면 2의 2n분의 2의 제곱이니까 그죠? 4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만족하는 k 값을 묻고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n 값이 1이면 딱 가능해지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f2 값이 그래서 1이라는 얘기입니다. x가 3이라면 2의 2n 제곱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k가 없죠. f3은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x는 4라면 아까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f4 값은 2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렇게 됐었을 때, 그렇다면 2의 거듭제곱 숫자만 되고 홀수 값은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짝수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6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6은 2의 2n제곱분의 6의 제곱이니까, 그죠? 2 곱하기 3에 대한 제곱이니까 얘는 2의 2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그렇다면 n값이 2가 된다면, n값이 1이 된다면 2의 제곱으로 약분되니까 자연수가 될 수 있죠. 따라서 f6 값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짝수들도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따라서 홀수 부분만 0 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각자 x는 5일 때, x는 7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따라서 홀수일 때구나. 2의 거듭제곱뿐만 아니라 짝수일 때도 k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0이 되려면, 아예 k값이 없으려면
x값은 홀수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이제 마지막 디귿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까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1, 2, 3, 4, 5, 6, 6개짜리, 5개짜리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가 2의 거듭 제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죠? 여기 아까 우리 살 때 봤잖아요. 그래서 x가 2의 6제곱인 경우도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다면 2의 2n 제곱 분의 x 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 됐을 거고요. 얘가 자연수 k가 되게 하려면 n 값은 1 가능하고요. 2, 3, 4, 5, 6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야지 2의 12제곱분의 2의 12제곱이 되면서 k 값이 1이라는 잔수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n 값은 6개도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x가 2의 5제곱일 때 그때 k 값은 5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역이 지금 0, 1, 2, 3, 4, 5, 6으로 표현된 것처럼 공역도 0, 1, 2, 3, 4, 5, 6으로 공역이 0, 1, 2, 3, 4, 5, 6으로 주어진 것처럼 방금 우리가 구한 치역 함수값의 모임도 모두 0에서부터 6까지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몇몇 숫자들을 직접 넣어가면서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1, 2등급 이상의 그 값을 찾으려면,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두려면 15번 같은 문제 유형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확보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화 문제들, 그런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려면 나머지 문제들은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잠깐 다시 멈춰 보시고 직접 한번 해가시면서 해보시고, 15번은 제가 어려운 문제니까 이 문제는 뭐 틀려도 3등급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빠르게 풀어야 될 문제 유형 중에 이제 하나에 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죠. 16번은 가우스 로그 n인데요. 이 가우스 로그 n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이거는 교과 과정에 있는 성질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죠. 지금 실수 1이 있고요. 2가 있고 3이 있었다고, 4가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1은 로그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2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0도 가능해지겠죠. 지금 1, 2, 3, 4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봅시다. 얘는 로그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로그의 10, 얘는 로그의 100, 얘는 로그의 1000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1이라는 얘기는 로그 1의 정수 부분을 묻고 있고 로그 2의 정수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로그 1부터 시작해서 로그 9까지, 바로 직전인 로그 9까지는 0인 거죠. 이해될까요? 몇 개 있어요? 9개. 그 다음 다시 이 부분 로그 100이니까 로그 99까지 몇 개 있어요? 90개가 있는 거죠. 90개. 1이 90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1이니까 다. 그죠? 이해될까요? 얘네들도 다 더해달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은요, 바로 로그의 999까지. 그렇다면 총 900개가 있을 텐데, 그때에 대한 정수 부분은 모두 2였을 테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를 900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숫자가 900개니까. 그 다음에 로그 1000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로그의 어디까지 원하고 있냐면 2008까지 원하고 있어요. 1000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여기 크기는 3인데 몇 개 있느냐? 1000에서 2008까지의 개수니까 이거 뺀 다음에 양쪽 포함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1 하시는 거 아시죠? 따라서 얘는 1009개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정수의 개수 계산할 때 이것도 좀 복습해 볼까요? A와 B와 X가 모두 정수일 때
기준은 이거죠. A에서부터 X가 B까지일 때에 대한 정수, B에서부터 X가 A까지에 대한 정수. 이때의 정수에 대한 개수는 그냥 B에서 A를 빼시면 돼요. 그런데 등호가 하나도 없다면 이때에 대한 개수는 B-A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에서부터 X가 B까지가 된다면 그때에 대한 개수는 여기서 1을 하나 더 빼셔야 되는 거고 B-A에서 플러스 2를 더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필기해서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이 문제도 로그 2.371 마찬가지 사용로그 문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잠깐 좀 보도록 해보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보시면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봐요. 이거 사용해 달라는 뜻이고요. 30 로그의 x 값이 71.241이니까요. 실제로 30으로 나눠주시면 로그 x 값은 2.374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죠? 나눠서 그러니까 7.1241을 나누기 3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주시면 로그 x는 2 플러스 0.3747인데 0.3747이 로그의 2.37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로그의 얘는 100이죠. 그죠? 2는 플러스의 로그의 2.37까지 계산해 주시면 로그의 2.37 곱하기 100이 됐을 테니까 로그의 237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는 x값이 23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18번 문제는 우리가 증명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간접증명법 또는 귀류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정을 해서 서로 모순이 돼서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다음 수업부터는 이렇게 가정하지 말자. 틀린 말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로그 10의 5가 무리수인 걸 증명해 달래요. 뭐 지금 이거 증명 과정도 중요하지만 로그가 붙어 있는 값은 항상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을 활용해야지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그에 대해서 실수의 성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진짜 실수 맞냐? 거기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로그 10의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서로소인 양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유리수에 대한 약속이죠. 10의 n분의 n 값은 다음처럼 주어져 있어. 그렇죠? 그럼 양쪽이 똑같이 m제곱씩 해주시면 5의 m제곱은 10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5의 n제곱을 나눴다는 얘기죠. 나누기 5의 n제곱씩을 똑같이 해주면 얘는 5의 n제곱분의 10의 n제곱이니까 결국엔 2의 n제곱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5의 n-n제곱은 홀수죠. 홀수인 5를 계속 곱할 거니까. 그 다음에 2의 n제곱은 짝수죠. 그런데 홀수랑 짝수랑 같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다음 수업부터는 이렇게 가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바로 이 증명법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리적으로 보셔야지. 물론 지금 여기를 보시면 2의 n제곱 들어간 거 맞고 5의 배수, 2의 배수 맞죠. 얘 5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이다는 맞지만 지금 5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될 수 없다? 5배수가 2의 배수가 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뭐 10 같은 숫자는 가능하기도 하니까.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방향에 맞춰서는 3번이 아니라 정답은 2번이 돼야 된다는 것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빈칸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데시벨이 다음처럼 나타내어지는데 얘가 데시벨이고요. 얘는 소리의 색이래요. 120데시벨, 120데시벨. 그렇다면 첫 번째 관계식은 120은 이렇게 시작되겠죠. 120은 10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제가 얘기를 IA라고 해볼게요. IA. 80데시벨은요. 80은
10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B라고 해볼게요. IB. 이것은 이것의 몇 배입니까를 물어본 거니까 두 놈에 대한 비율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두 놈을 빼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40은 10으로 묶어내면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A 빼기에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B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식을 정리해 볼게요. 10은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 IA에 곱하기 IB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붙겠죠.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몫에 해당되니까 따라서 얘를 약분시키고 나면 40은 10 곱하기 로그의 IB분의 IA를 원한 거죠. 따라서 약분하고 나면 4가 남을 거고 결국에 4는 로그의 IB분의 IA니까 우리가 원하는 비율이 생겼네요. IB분의 IA는 결국에는 10의 4제곱이 됐을 것이며 IA는 10의 4제곱의 IB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K값은 10의 4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번 보죠. 양수 A에 대해서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다음처럼 이것의 두근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수 부분 어떠한 실수든지 간에 아까 로그 값은 무조건 실수라 했었어요. 그럼 얘는 정수 부분과 그리고 소수 부분으로 찾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정수 부분은 어림값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0에서부터 이 소수 부분은 반드시 1 사이에 놓여져 있는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소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로그 A에서 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정수 부분을 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얘를 n과 알파라고 따지자면 n은 정수고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합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n 알파는 k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7? 잠깐만.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분의 7은 대략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고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분의 2가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n값은 마이너스 3이며 알파 값은 3분의 2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K값이니까 K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로 계산하면 K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K가 아니죠. 3분의 K죠. 3분의 K. 그래서 얘가 3분의 K니까 K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몇몇 문제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내용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틀린 문제 오답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내일은 우리가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